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실업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조금 하락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약간 또 이제 다우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는 그런 느낌들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들 8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본 뉴스 타이틀은요, 뭐, 전기차 관련주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있고요. 야놀자가 또 나스닥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야놀자가 나스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조정장에서 방어주만 만지작 거리는 사람들 뭘 잡아봐야 되나 그런 얘기들. 자, 이런 이야기들 쭉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약간 새롭게 구성하는 페이지니까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아침 시황을 준비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뻥이고요. 늦잠 잤죠? 아, 어제 공사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2시가 넘어서 끝났나? 그래가지고, 네,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네, 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조금 했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이 아침 시황 방송을 하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황이라고.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했었던 그런 컨텐츠인데요. 그냥 뉴스 있는 그대로 쫙 읽는 거거든요. 시간은 많이 안 걸리고요. 네, 다양한 뉴스를 품을 수가 있죠. 대신에 걸음이 없기 때문에 걸러내는 거요. 그런 필터가 없기 때문에 내용의 질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침 시황까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무슨 사무실을 뭐 어디 아프리카에 만드냐 이렇게 나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볼 수 없어요. 그죠? 네, 늦잠을 잤어도 제 시간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어도 라면을 그렇지 이렇게 헛소리 할 시간에 빨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자, 무엇을 보고 할 것이냐면 뉴스를 먼저 이렇게 뉴스를 참고해서 볼 겁니다. 이 네이버 뉴스를 보시면은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본 뉴스 오른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 것들 같이 볼 거예요. 자, 해외 증시 상황들 한번 봐봐요. 뉴욕 증시 혼조 마감, 포드는 7% 상승했다. 오, 자동차 올랐네. 자, 뉴욕 증시 실업지표 개선에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 0.4% 올랐다. 지금 보면 뉴스가 다 뭘 만들고 있어요? 자, 포드가 7% 상승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0.4% 상승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최소치가 나타났다. 실업지표 다우지수 0.4% 올랐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특이사항 느껴지신 거 있나요? 어쭈? 이거 봐라? 뭐지? 뭐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지수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나스닥은 0.01. 물론 보합으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빠진 건 빠진 거잖아요. 근데 뉴스가 다 뭐만 이야기하고 있죠? 다우지수만 올랐다. 오른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을 해야 되겠죠? 이게 분위기, 그것은 나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연합뉴스 걸로 한번 볼게요. 연합뉴스가 제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할 때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우지수는 0.4% 올랐고 나스닥은 0.1% 하락했다. 뭐 근데 0.1% 0.01이네요. 0.01% 빠진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어떤 식으로 나왔냐? 투자자들이 실업지표와 의회 백악관의 사회 기반 시설 지출 법안 논의 뭐 등등등을 주목했다. 뭐 다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지금 실업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또다시 감소했다. 그래서 40만 6천 명. 야, 이거 6천 명만 더 줄어들었으면은 아마 저거 나왔을 것 같다. 그죠? 그 30만 명대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고용이 개선되었다. 고용이 개선이 되니까 당연하게도 어떻게 해요? 그 시장에 대한 그 경기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자,
지금 다우에는 약간의 굴뚝이라 보셔야 돼요. 굴뚝.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재료가 미국 상원 공화당에서 9,200억 달러 규모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좀 낮네요. 그죠? 이거는 지금 백악관이 조금 낮췄잖아요. 원래 2조 원대 법안이었는데 이제 1조 7천억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공화당한테 제시를 했는데 공화당은 9천억 달러.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원래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당초에 제안했던 5,600억 달러. 그러니까 얘네들 둘이는 결코 지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보는 게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남편은 쌀밥에 고깃국을 원하지만 여성분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맨날 풀뿌리만 먹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죠. 그래서, 지금 쌀밥에 고깃국을 먹어야 되는 이 정부, 이 민주당에서는 풀뿌리만 먹는 공화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풀뿌리를 먹지 않고 고깃국을 먹으면 살이 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는 헤어져. 자, 근데 얘네 지금 둘밖에 없잖아요. 무인도에 남자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잡히게 된 건데, 사실적으로 이제는 규모를 조금 줄여도 괜찮긴 하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를 이기고 정권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막대한 경제 지원, 돈을 많이 쓰겠다. 근데 공화당이 발목을 딱 잡아놨죠.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그래도 완전히 계속 개무시하고 막 그냥 자기들 맘대로 분류해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견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치적 불안감은 조금 은근하게 악재가 되는 요인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국채 금리는 올랐다. 금리가 올랐네요. 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금융주, 보험주 섹터 이쪽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겼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1.7%까지 올랐다. 오,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네. 1.7%까지 올랐다. 근데 5월 중순에 뉴스를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5월 중순에 1.7%면 지금 엄청 난리가 났을 텐데. 네. 5월 중순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7%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1.6을 다시 회복을 했다라고 되어 있군요. 이건 뭐 크게 안 봐도 되겠네요. 약간의 오름세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가 다른 것들 다 부진했네요. 네, 6.3면은 그냥 그대로 아닌가?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데, 얘네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냥 똑같이 나와버린 거네요. 그니까, 보너스 100만원이야. 그러다가 소문이 막 돈 거야. 이번에 150만원 준대. 그런데 그냥 100만원만 나온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내구재 수주가 1.3% 감소했다. 내구재가 감소하면은요, 경기 회복에 약간 제동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하는 것들이어서 테이퍼링의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 어쩌냐, 그런 것들인데,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테이퍼링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하기를 원한다. 이거 상당히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우지수는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로버트네, 로버트. 얘는. 네, 이 로버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임스 토마스는 지금, 모르겠어. 난 그런 거 안 해. 그냥 대충 파는 거에만 집중할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버트는 그래도 뭔가, 논의를 좀 하자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테이퍼링 논의를 일찌감치 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어차피 근데 시장에 많이 노출된 재료라서, 크게 생각하실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 외에 기업들 내용들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특이사항은 없고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계속 발표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일단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죠? 전기차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포드가 추가 상승을 지속했다. 전날 8% 올랐는데 7% 또 올랐다. 그러니까 15% 올라간 거죠.
지금 이 포드가 올라간 이유는 리포트가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 리포트 영향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는 뭐 16, 완전 뭐 바닥이네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스 지수가 바닥을 치고 가게 되면 뭐 걱정거릴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31일 날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휴장한다. 자, 이번 28일 날 열리는 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서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상승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증시 이렇게 살펴보면 뭐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괜찮네. 오케이. 알았어. 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시간을 짧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자, 뉴스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전기차 관련주를 사려면 배터리 소재부터 사라. 소재가 낫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자동차보다 자동차 부품주가 더 좋은 거고요. 전기전자, 냉장고보다 냉장고에 들어간 부품이 더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형 배터리 업체가, 지금 마진율과 이제 이런 얘기 슬슬 꺼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LG화학이라든지 SDI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이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동안 괜찮아 좋아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거겠죠. 또 SDI,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주가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야 석유화학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SDI 그 다음에 LG화학은 이제 석유화학이 있지만 어때요? 배터리의 어떤 리콜 소식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제 빠져나감에 따른 부담감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결과를 일단 보게 되면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일단은 2차전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네, 매수 전략을 만들어냈다. 근데 뭘로? 실적 추정치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낼 거. 근데 이건 하나만 한 소리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사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동아기업하고 SK IET 테크놀로지를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네, 이 SK IET 이거는 지금 사시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가격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격 부담을 줄여주는 신규 증설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네. 그래서 가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신규 증설이 왜 가격적인 부담을 줄여주냐면 새롭게 공장을 만들어서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생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그래서 볼만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양극재라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추천하는 종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형주들이 일단 안 좋은 거는 증권사가 지금 인정하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소재주는 높은 수요에 돈을 벌고 있지만 셀업체는 전기차용 등등등에서 아직 적자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 계속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뭔가 자꾸 찔리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바꿔보시죠. 근데 늦었어. 이미 많이 내려갔는데 뭘 어째서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대형주 쪽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이 약간 이제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LG화학, SDI 쪽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도 의견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쪽 보시려면 이제 소재 부품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또 굵직한 뉴스 중에 하나가 야놀자, 나스닥행으로 간다.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야놀자. 어디서 놀지? 야놀자! 그러면서 춤추고 그런 광고를 봤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네, 비전펀드가 쿠팡을 상장시켰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투자가 되어 있는 기업들 다 나스닥 가는 거 아니겠느냐.
가능성 있겠죠. 그래서 손정희가 지금 뭐 손해 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손정희가 기업인이라기보다도 뭔가 투자자의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같은 행동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는 투자만 할 거야. 물론 기업도 같이 운영하겠지만 이렇게 그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어떤 사업 영역에서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 확장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즉 투자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기업이 훨씬 더 이제 그 이런 운용 능력에 대한 탁월성만 가지고 있다라면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든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 리드, 아이유노, 샌드버드 이런 세 곳이 있는데 샌드버드가 이제 투자를 결국 받았네요. 이 샌드버드라는 기업 되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기업 맞나요? 이거 이름만 샌드버드 옛날 거 아닌가? 네.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SVF2, 그러니까 두 번째 펀드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이 첫 번째 조성했던, 이 SVF1, 이 투자가, 뭐가 속했냐면 쿠팡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그 국부펀드가 최대 투자자로 나섰다. 자, 이런 게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VF2에서는 이제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셔서 또 투자자. 나 손정이야. 나 손정이니까 들어와. 투자해. 이렇게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쭉 해놨는데, 얘네들은 지금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볼만한 건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기업들이 해외 증시로 계속 떠나게 된다라면 이게 매우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뭐 공모주. 근데 공모주 청약에 대한 열풍이 식어버린다. 이것은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기관들의 먹이거리가 돼야 되는데 개인들이 다 그냥 해외에다 투자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해외 쪽으로 자금이 다 유출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이 자체가 문제가 되죠. 증시의 종목수가 많아야지 시장에 물건이 많아야지 어쨌든 거래가 많이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생선 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서 그냥 시장 있네 하고 열어놓는 거 하고 생선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시장에는 기업이 많은 게 좋겠죠. 근데 자꾸 외국 시장에만 상장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비전 펀드를 통해서 뭐 한국 기업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고 커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요거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다우지수 올라간 거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정장 방어주만 만지작. 음식료주 꽉 지어볼까? 자, 먹는 거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먹는 거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롯데푸드 이런 것들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 늘어나는 거 이제 의식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근데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전기, 가스, 한국전력 때문에 그러겠죠. 이쪽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기계 쪽, 운수, 창고, 음식료품, 통신업, 건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료품보다도 건설업을 더 많이 잡거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은 이제 부담이 좀 있다. 관망 심리가 강해지면서 방어주 비중만 늘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음식료만큼은 비중을 유지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팔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지금 이 내용만 보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체를 약간 방어주적으로 구축해라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방어주에 대한 강력한 어떤 포지션이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경기 확장 국면의 초반부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하시면 되겠죠. 경기 이 확장은 일단 두 가지 국면이 나누죠. 초반부와 후반부. 초반에는
막대한 자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그런 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초반부가 마무리되었다. 여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경기는 이제 속도가 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이 중반부 초반부를 넘어서 이제 중반부 가기 시작하면 속도를 빠르게 붙게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처음에 수익 잘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조금씩 더 이제 계좌가 빨리빨리 불어나는 이유가 이제 복리 효과잖아요. 경기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금을 막 불어넣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점 자기 궤도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적자가 흑자로 바뀌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이 상황들이 개선이 된다는 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2021년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음식료의 데칼코마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오류예요. 옛날 거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다. 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럴 것이다. 네,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뭐 사실 지금은 이제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없죠. 이런 뭐 악재 같은 부분들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음식료 그 업종들이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향후 실적과 주가 상승이 계속 전망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 막 써놨지만 음식료품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나오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품의 가격 인상이잖아요. 근데 이 음식료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엄청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네, 엄청 오래 걸린다. 음식료품이 아주 신나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더 새로운 또는 첨단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음식료 업종들은 지금 강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거 보고 혹해서 들어갔다가는 네.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적당한 비중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국민연금이 중기 배분 결정한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딱 봐야 되겠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인가? 니들 줄이면 욕 엄청 먹겠죠, 얘네들? 네. 비중을 더 줄이게 되면 욕 먹습니다. 지금은 아마 욕은 못할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 줄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기금회의에서 뭐 전략적, 전술적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중을 보유 비중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줄이면은 욕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 줄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6월에도 박스권에 갇힐까? 금리 인상은 지금 못한다고 그랬죠.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히는 것은 일단 6월 만기일까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금리 인상은 시점은 당겨질 수 있지만 올해 안은 못합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 미국처럼 백신의 접종이 어느 정도라도 돼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고 지금 보면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은 올릴 수 없을 거죠. 근데 한 가지 딜레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대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주열 총재가 알아서 잘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테이퍼링에 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먼저 한다, 올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이 먼저 우리보다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보다는 좀 빠른 시기에 금리 인상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8, 9월쯤에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가 확정이 되면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성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토막에 금값은 올 들어서 최고치다. 비트코인 얼마예요? 계속 떨어지나요? 금값이 지금 7만원까지 올랐대요. 어이구, 좋구나. 금 많이 사셨어요? 금 많이 사야지. 네. 일단은, 안전자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도 괜찮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4,600만원, 많이 떨어졌네. 3천만원 기준이었는데 지금 4,600만원대면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거. 이거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자, 지금 위쪽 대비 반토막이죠? 네, 과거를 생각하면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죠? 그죠? 여전히 뭐 지금까지도 그러대요. 뭐 묻어야 된다, 뭐 존버는 승리한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테이퍼링 언급에 대한 부분, 환율도 출렁이게 할까? 네, 그렇습니다. 환율 출렁이게 되죠. 왜 그럴까? 테이퍼링을 언급하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하고 싶어 하겠죠. 누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뭘 찾아요? 달러를 찾겠죠. 그럼 달러를 찾게 되면 달러가 지금은 약세지만 달러 강세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쭈쭈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괜찮아요. 지금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더 짧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더 길게 말을 해버렸네. 아, 이 수다를 이거 어쩌면 좋냐.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일단은 오늘 빨리 진행하고요. 빨리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중시장부터는 제대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봐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